네, 그저께 환경부가 독일의 폭스바겐과 포르쉐의 디젤 차량 8종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걸 적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독일차 회사들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환경부 발표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2015년에 이게 이른바 디젤 게이트라고 그렇죠. 해야죠. 이게 그때도 폭스바겐 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번째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발표에 의하면 그 아우디, 그 폭스바겐 코리아와 그 포르쉐 그 코리아가 8개 종의 그 경유차에 있어서 네. 지금 질소 산화물을 이렇게 저감시키는 장치, 그를 요소수에 관한 분사량을 네. 조작을 했다.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입니다. 요소수.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그 2015년도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EGR의 기능 자체를 조작을 그랬었죠. 했던 것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SCR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선택제 촉매 환원 장치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이제 요소수의 양 자체를 고속으로 달릴 때 그냥 적게 양 나오도록 조절 장치군요. 예, 이것을 그 조작을 한 것이 이제 적발이 됐다라고 환경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무엇이겠는가 이제 추정을 해볼 한데 아직은 공식적인 답은 안 나오고 있지만 뭐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결국 이제 비용에 관한 거죠. 이미 그 디자인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이 요소수가 이제 그 늘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 요소수가 공급이 안 됐을 때는 이 운전자들이 이것을 구입을 해서 자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객의 소비자의 불편 뭐 이런 거를 이제 줄여서 뭐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이제 추정이 나오는 상황이죠. 어쨌든 결국 방법만 달라졌지 배출가스 조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정부 부처가 적발을 했으면 후속 조치가 따르겠죠? 그렇죠. 네. 후속 조치가 따라야겠죠. 우선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된 차량 8종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가 어렵겠죠. 그 외에도 이제 결함 시정을 명령했고요. 과징금 사전 통보했는데 보니까 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겐 79억 원, 포르쉐 코리아는 40억 원의 이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형사 고발을 하겠다. 고발 방침 밝혔죠? 네, 밝혔습니다. 그 교수님 요소수 이게 뭐 광고에도 가끔 나와요. 라디오 광고 들어보면 요소수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이제 그 배출가스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화학적 성분이 바로 질소 산화물로 불리는 것인데 이것을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바꿔주려면 즉 인체에 위하지 않은 질소와 물로 바뀌는 촉매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요소수인 것입니다. 물로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수 그 자체가 제대로 나와야 결국은 인체에 그 유해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기타 유해가스가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충분히 그 요소수가 담아 있는 통도 커야 되고요. 자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연비가 안 나오죠? 연비도 이제 안 나오게 되고 디자인도 그 공간이 예뻐지고.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편법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 범죄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되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요소수라고 요약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과징금까지 맞았는데 네. 사실 약간 좀 설설 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부 정부기관인데 잘못됐다고 지금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뭐가 그렇죠. 잘못됐다고? 이제 환경부가 이제 입장을 내자마자 그 당일입니다. 당일 밤 11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했다라는 거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밤 11시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요소수에 문제가 있다는 이 문제는 적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환경부는 적발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환경부는 적발했다. 적발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환경부가 처음 알아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아우디 쪽에서는 뭔가 은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겠죠. 그 숨기고 적발이라는 있는 걸 단어는. 발견해낸 게 그렇죠. 환경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적발이라는 용어를 그게 썼는데 아니다라는 여기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적발이 아니다. 우리는 사전에 우리가 먼저 문제를 인지를 해서 이거를 먼저 환경부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협의 중, 논의 중이었다.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뭘 알고도 네, 이거를 숨긴 게 은폐하거나 아니다. 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게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고를 해서 해결점을 찾는 방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환경부가 이렇게 하는데 업체가 반발한다, 보도자료까지 낸다,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지금 그 대기 환경 안전 보건법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그 강경하게 양형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추세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환경 범죄 또 미세먼지 이것과 관련돼서 어느 때보다 민감한 이런 그 시점이기 때문에 네.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낙인을 찍은 것은 온당치 않다. 바꿔 얘기하면 그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검찰부가 한다 그랬으니까요. 예,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시정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이렇게 그 형사 제재, 행정벌을 이렇게 부과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그 취지로 항변 아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유하자면은 체포된 게 아니고 자수했다. 그러니까 형량은 낮춰줘야 된다. 이런 거군요. 뭐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4월 달에 있었던 그 안전 인증과 관련된 것과 관련돼서도 BMW의 그 항소심 자체가 그대로 뭐 유지되는 이런 그 양형 결과가 그 나왔기 때문에 이번 그 사항도 지금 우리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야말로 미세먼지와 환경 안전 또 대기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니 미리부터 형사적 제재로 엄벌 하려고 하는 것을 좀 걷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주의 주장이 아닌가 해석해 보는 거죠. 지난번 2015년 이후에도 계속 그 디젤 엔진이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처벌당하고 또 소비자들이 디젤 차가 연비 싸고 연비 좋고 좋은 건 줄로 알았는데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업체들로서는 꽤 타격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제 아우디에 관한 이제 그 안전 인증, 환경 인증에 관한 그 절차와 요건 자체가 상당히 그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특정 달에는 한 대도 안 팔리는 이런 상황까지 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디젤 외제 수입차의 입지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이럴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만약 혹시 환경부 장관이 명령한 대로 리콜 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그대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 서비스 센터에 또 가야 되고 또 뭐 중고차에 관한 뭐 시세도 떨어질 테고 뭐 이런 등으로 봐게 되면 그때 못지않은 여파가 분명히 그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뭐 그 당시에도 그 리콜 계획서에 관해서 이 한국 지사에서 정말 솔직하게 뭐 이를테면 임의적으로 조작을 했다라든가 이런 사실들은 또 계속 피해 나가는 이런 이미지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정말 맞아요.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지 한국의 소비자는 이른바 봉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냐 맞아요. 이런 브랜드 이미지에 심한 타격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업체들이 고자세를 유지하느냐, 또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라고 했을 때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과징금 지금 70억, 40억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징벌적 손해배상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환불 조치를 시키는 좀 과격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업체가 자동차 제조업체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면은 이런 일은 그러니까요. 좀 앞으로 재발 방지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지금 아마 이 차량을 구입하신 소비자분이 가장 답답할 겁니다. 이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연비 좋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문제가 있는 차량이었구나. 아마 화가 나실 거예요. 이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연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뭐 집단소송 이런 얘기들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네. 아직 국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있군요. 네. 이슈 완전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